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은 8월 28일이고요. 지금 현재 시간 5시 56분 막 지나고 있어요. 자, 후원 소식부터 좀 전해드릴게요. 원리원칙님이 2만원, 아유 너무 감사드립니다. 매번 여러분들께서 후원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힘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해주신 이 후원 금액은 제가 지금 모으고 있거든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테스트 계좌를 할 거고요. 지금 바로 열지 않는 이유는요, 그 원천세 때문에, 그 세금 문제 때문에 지금 좀 모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모은 다음에 할 예정이고요. 이게 조금 더 늦어지게 되면 그 모아진 후원 금액만큼 제 사비를 털어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 테스트 계좌를 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오늘 8월 28일이니까 8월 31일까지 해서 그 후원을 가장 많이 해주신 분께 제가 사용하고 있는 조건식 선물로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어제 제가 보유하고 있던 종목이었죠. 메가MD. 자, 보시면 오늘 종가상으로 10% 이상 빠졌어요. 제가 어제 종가에서 조금 아래 가격에 샀죠. 5,670원 정도? 그 정도에 매수했죠. 그래서 오늘 보시게 되면 10%가 빠졌어요. 자, 오늘 계좌부터 좀 공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계좌 상황입니다. 현재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없고요. 실현손익은 65만 3천원입니다. 제가 어제 여기에 종가로 매수해서 오늘 마이너스 10%가 났는데 어떻게 실현손익이 65만 3천원일까요? 메가MD 같은 경우에는 오늘 단일가 거래를 했어요. 그 과열 종목 지정이라든지 여러가지 이유에 의해서 단일가 거래 종목이 지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어제 제가 샀던 종가였죠. 5,670원. 이게 제 평단이었어요. 이렇게 좀 보여드릴게요. 어제 제 평단 기준으로, 저가 기준으로 따지면 마이너스 한 14% 정도 빠졌죠. 제가 두 번의 매수를 합니다. 두 번의 매수를 하는데, 첫 번째 매수는요, 여기서 1차 매수를 하고요. 두 번째가 여기서 2차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평단가가 한 요 정도 됐던 것 같아요. 5,100원, 5,130원 정도? 요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만큼 매도를,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지금 보이시나요? 지금 오늘 고점입니다. 5,400원, 5,410원에 매도를 하게 돼요. 자, 여러분들 오늘 전날보다 10% 정도 빠지고 저가가 15% 정도 빠졌는데 저는 여기서 수익을 내요. 제가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요, 분할 매수예요. 분할 매수. 제가 어제 여러분들 그 1% 조건식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아주 적은 금액으로 초기 금액을 들어가서 그게 실패할 때마다 같은 금액으로 계속 매수해서 평단을 낮춘다. 여러분들 그 평단을 낮출 때는 제가 어제 그 설명하는 거 좀 덧대 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쭉 흐르는 날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매수를 합니다. 근데 여기 종가보다 여기 종가가 높잖아요. 그러면 매수 안 해요. 전날 종가보다 높은 날은 따로 매수하지 않고요. 낮은 날, 이날 매수 안 하고요. 이날도 매수 안 합니다. 여기까지 떨어지면 또 여기서 또 매수를 합니다. 그러면 매수 포인트가 여기. 그럼 평단가가 한 요 정도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벌써 수익 구간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손절없이 1% 조건식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 방법을 이렇게 당일 거래할 때 대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2% 조건식에서 제가 1대1대2 비율로 사는 이유, 평단가를 계속 낮춰가면서 그 반등에서 수익 낼 수 있는 확률을 조금 더 높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음봉에서 전날보다 10% 이상 빠진 날에도 저는 이렇게 수익을 냅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단 조건이 있어요.
최소한 분봉상으로 그러니까 분봉상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한 2% 조건씩 정도 되겠죠. 2% 조건씩을 여러분들이 직접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검증을 해서 그 분봉을 눈에 익히신다면 여러분들은 이 바닥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최저가를 찾아낼 수 있다고. 종가상으로만 봤을 때는 오늘 마이너스 10%인데 저는 5% 이상 되는 수익을 냈어요. 그런데 이 5%가 이 정도 수익은 아니잖아요. 이거 말고 한 종목 더 수익을 냈어요. 오늘 2% 조건씩 거의 오후에 떴던 종목이에요. 다날이라는 종목이고요. 제가 12시 이후에는 여러분들한테 2% 조건씩을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오후에 저 같으면 안 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후에는 유동성이 현저하게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2% 조건씩 뜨는 종목들 중에서 오후에 뜨는 종목이 있어요. 오후에 여기 보시면 고가갱신할 때 이렇게 뜨죠. 이렇게 오후에 뜨는 종목들 중에서 저는 그 추세가 좋은 종목, 그런 종목들을 찾아서 수익을 냅니다. 오늘 여기서 매수했고요. 그 2% 조건씩 1차 매수선이죠. 1차 매수선에서 매수해서 이 추세, 그래서 여기서 10% 구간, 여기서 매수 후에 이 상승하는 이 10% 구간에서 매도를 했어요. 2% 조건씩은 원래 2%를 수익을 목표로 하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추세를 조금 볼 줄 아신다면 이 수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제가 공개해드린 2% 조건씩을 계속해서 검증해 보시고 통계를 내보시다 보면 이런 구간의 흐름들이 보여요. 제가 특별해서 보이는 게 아니고요. 저보다 똑똑하신 분들 훨씬 많아요. 여러분들 제 채널 구독하신 분들 중에 저보다 똑똑하신 분들이 훨씬 많아요. 이런 구간들은 제가 오랜 기간 검증을 통해서 잡아낼 수 있는 구간인 것 뿐이에요. 이거를, 이 흐름을 여러분들한테 단순 명료하게 설명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그 호가창과 그리고 체결 강도 그리고 거래량의 흐름,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거는 그 호가창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제가 이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 이유는 혹시라도 이 종목에 대해서 이 당시에 호가의 흐름을 보신 분들은 그래도 참고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여튼 오늘 65만원 수익 났어요. 여러분들 이제 월요일날이 월말이죠. 월말에 제가 이번달 수익 정산해 드리도록 할게요. 참고로 제가 이번달에 여러분들 그 한 160만원 정도 손절을 한번 했죠. 제가 프로젝트 계좌 시작한 이후로 가장 큰 손절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 손절 컨텐츠였죠.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조금 손절을 크게 해야 여러분들한테 좀 와닿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얻은 것보다 잃은 게 더 많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앞으로는 손절 컨텐츠를 안 할 거고요. 수익이 큰 것보다 손실이 큰 경우에 조회수가 좀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수익이 큰 것보다 손실이 큰 게 동질감이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다행히도 제 채널에 계신 분들은 손실보다 이제 수익이 나시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동질감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결정냈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손절하는 컨텐츠 이런 거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음봉에서도 마이너스 10% 정도 빠진 상황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내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렇다고 손절이 무조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손절은 제가 항상 그리는 그래프 있죠. 이게 매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원가만큼 뺀 거예요. 그리고 이만큼 또 다시 매출이 발생을 했고요. 이만큼 원가만큼 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설명하면 좀 이해가 좀 편하신가요?
그래서 매출에서 그 손실만큼, 그 손절만큼을 뺀 부분이 우리의 순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사업으로 빗대서 설명을 드렸을 때는. 이해하셨나요? 그럼 당연히 원가보다는 매출이 훨씬 더 커야겠죠. 그 1% 조건식이라든지 2% 조건식은 여러분들의 그 원가 비율을 매출보다 낮은 비율로 유지를 시켜줄 거예요. 대신 매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조건식을 설정을 하시고 통계 내보시고 검증을 꼭 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모의 투자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소액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본계좌를 넣으셔야 됩니다.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계좌 들어가시면 안 돼요. 한두 번 수익 나다가 내 데이터에 없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당황을 해서 수익보다 큰 손실이 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 데이터가 쌓이는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검증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어제였죠. 어제 혹시 제로투세븐이에요. 제로투세븐이 10시 40분에 떴어요. 10시 40분이면 지금 여기 고가갱신하는 구간에 떴어요. 고가갱신하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시면 1분봉 하나에 1차 매수와 2차 매수가 같이 됩니다. 여러분들 1분봉 하나에 그 다음에 3차 매수까지. 그런데 여기 보시면 요즘 가장 많은 댓글들 중에 하나가 호가가 겹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 보시면 3차 매수까지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 구간이 수익 실현 구간이에요. 여기 미들선이죠. 저희가 지정한 수익 구간이 여기인데 이 미들선과 한두 호가가 굉장히 많이 매물대가 겹쳐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제 거래량이 200만 주밖에 안 돼요. 7,000원짜리 주식인데 200만 주밖에 안 됩니다. 거래량이 그렇게 많은 주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튼 우리 통계는 여기까지입니다. 일봉 한번 볼게요. 일봉이고요. 주봉이고요. 월봉입니다. 이 종목은 그 기준상으로 봤을 때는 문제될 건 없어요. 좋은 추세나 좋은 지표는 아닌데 그렇다고 문제될 지표는 없어요. 그러면 저희가 평단이 한 요정도 되겠죠. 오늘 좀 더 빠졌죠. 오늘 좀 더 빠져서 지금 마이너스 한 5%, 6% 정도 됐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2% 조건식은 손절선을 10%로 잡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추가 매수하는 구간이 9에서 10% 그 사이에서 마지막으로 추가 매수를 해요. 그리고 제가 뭐 다른 조건식들, 뭐 포르쉐 조건식이라든지 그런 조건식들은 다른 방법이 있는데 포르쉐 조건식은 제가 맥시멈으로 손절선을 잡는 게 15%예요. 맥시멈으로. 제가 선물해 드린 분들께는 다른 방식의 손절선 지정을 말씀드렸었는데 여튼 호가가 많이 겹친다고 한다라면 한도 호가 밑에서 소화했을 법도 한데 만약에 원칙적으로 간다라면 저는 기다리겠죠. 여기서 시간의 이익이 좀 손실 난다 하더라도 원칙대로 해서 그 손절선대로 할 거고요. 지금 좀 좋지 않은 부분이 지금 추세가 상승 추세는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렇게 하락 추세에서 기준봉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 단발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단발성으로. 이 전저가 있죠. 이 저가를 기준으로 해서 손절선을 지정을 할 거고요. 이 부분이 손상되지 않는지 확인을 해서 평단가가 요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 전저가 기준으로 하면 한 7에서 한 8% 정도 돼요. 이 부분을 손절선으로 잡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한테 그 2% 조건식 중에 가장 좀 약간 오래 걸린 종목 한국선제였던가요? 이 수익 구간에 왔을 때 저는 원칙대로 대응을 해요. 흐름을 볼 수 있다라면 조금 보면서 대응을 하지만 만약에 보지 않는다면 원칙대로 여기서 그냥 수익 실현하고요. 지금 한국선제 같은 경우에는 이날이었어요. 이날인데 수익 실현 못하고 쭉 흘렀죠. 그래서 횡보가 좀 길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날 이 최저가에서 매수를 했죠. 그래서 여기서 수익 실현하죠. 저는 원래 수익 실현하는 구간이 3210원인가 그랬을 거예요. 요날 하루
요날 하루 수익 실현 딱 한 번 주고 다시 흘러요. 그러니까 원칙대로 하시면 돼요. 이 한국선제라는 종목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종목은 더 안 좋았죠. 당일날 음봉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질문도 하셨어요. 근데 2% 조건식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종목이 거의 최장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참고하셨으면 해서 이 흐름을 보면 오래 갈 거라는 게 보여요. 흐름을 보게 되면 저 같은 경우에는 검증도 오래 했고 차트도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그 흐름이 대충 보여요. 그래서 이 종목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날 처음에 1차 매수하고 이날 두 번째로 최저가에서 2차 매수했죠. 그래서 딱 한 달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11일, 10날 딱 한 달 걸렸어요. 이 종목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여튼 이제 다음 주에는 제가 검증 좀 위주로 좀 해드릴게요. 다시 그 자주 나오지 않는 패턴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검증하면서 나오면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내일 주말인데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주말 잘들 보내세요. 감사합니다.